여러분, 혹시 최근에 뉴스 보시고 등골이 서늘해진 적 없으신가요? 중국이 반도체에 무려 300조 원을 쏟아부었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대는 끝났다. 중국이 7나노 칩을 자체 개발해서 애플과 엔비디아를 위협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이런 무시무시한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실제로 중국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상상을 초월하는 자본과 인력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저가형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시장은 이미 중국산이 무서운 속도로 집어삼키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걸 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우리나라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것 같고 내일 당장 삼성전자 주식이 반토막 날 것 같은 공포감마저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턱 밑까지 추격했을까요? 시진핑 주석이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태우고도 밤잠을 설치며 뒷목을 잡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전 세계 최고의 IT 공룡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중국이 아무리 싸게 만들어주겠다고 유혹해도 여전히 한국과 대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물건 좀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걸까요?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반도체 전쟁의 진짜 이면에는 소름 돋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최전선, 반도체 전쟁의 가장 깊고 내밀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을 넘어 전 세계 경제 패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경이로운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어디 가서 반도체 이야기, 미중 패권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권위 있게, 가장 흥미롭게 대화를 주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한 통찰력을 무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수백만 명의 병사와 수천 대의 전차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결코 돈과 숫자로 넘을 수 없는 4개의 거대한 성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4개의 성벽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마주한 첫 번째 통곡의 벽, 그것은 바로 노광장비라는 이름의 절대 반지입니다. 여러분, 반도체를 만든다는 게 도대체 어떤 작업일까요? 그냥 플라스틱 판에 전기 회로를 그리는 것쯤으로 생각하셨다면 완벽한 오산입니다. 최첨단 반도체 공정은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미세한 붓으로 모래알 하나 위에 서울시 전체의 지도를 단 1mm의 오차도 없이 그려 넣는 극한의 작업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 가까운 정밀도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마법의 지팡이가 바로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이 UV, 즉 극자외선 노광 장비입니다. 대당 가격이 무려 3천억 원이 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1년에 몇 대 만들지도 못해서 줄을 서야 살 수 있는 이 기계. 미국이 바로 이 기계의 중국 수출을 완벽하게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설계도가 완벽하고 공장을 지을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정작 그림을 그릴 붓이 없는 겁니다. 물론 중국도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들 손으로 직접 이 장비를 만들겠다고 수십조 원을 투자하며 발버둥을 치고 있죠. 하지만 이 UV 장비 안에는 무려 10만 개가 넘는 초정밀 부품이 들어갑니다. 독일의 세계 최고 렌즈 기술, 미국의 정밀 제어 기술, 일본의 특수 소재가 모두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작동하는 인류 과학 기술의 총체적 결정체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똑똑한 인재들을 갈아 넣어도 전 세계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이 거대한 기술의 장벽을 단독으로 뛰어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중국이 구형 장비를 개조해서 7나노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지만 그건 마치 소형차 엔진을 억지로 튜닝해서 스포츠카 경주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연비는 최악이고 고장은 밥 먹듯이 나죠. 한국이 이미 2나노, 3나노의 신세계를 개척하고 있을 때 중국은 장비가 없어서 억지로 낡은 도구로 헛스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 시공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장비만 없어서 못 만드는 거라면 언젠가 중국이 비슷한 장비를 만들어내면
한국이 잡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두 번째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바로 AI 시대의 심장, HBM이라는 거대한 성벽입니다. 요즘 뉴스 틀면 맨날 인공지능, 챗 GPT, 엔비디아 이야기만 나오죠. 이 인공지능이라는 녀석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집어삼키고 소화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로는 이 속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가 넓은 평원 위에 단층짜리 주택 수백만 채를 짓고 그 사이를 좁은 골목길로 연결한 형태라면 HBM은 그 주택들을 12층, 16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로 위로 쌓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이 수십 층짜리 아파트 한가운데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엘리베이터 통로를 수만 개 뚫어서 데이터들이 빛의 속도로 오르내리게 만든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TSV라고 하는데요. 단언컨대 이건 반도체 공학의 지옥입니다. 칩을 종이장보다 얇게 깎아서 그 위에 미세한 구멍을 수만 개 뚫고 그걸 또 불량 하나 없이 위로 겹겹이 쌓아 올리는 작업. 조금만 열을 받아도 휘어버리고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아파트 전체가 붕괴해버리는 이 악랄한 난이도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내고 마침내 정복했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은 이미 이 HBM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이며 계속해서 층수를 높여가며 저 멀리 우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이제 겨우 단층 주택에서 2층, 3층짜리 빌라를 지어보려고 끙끙대는 수준입니다. 인공지능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속도와 전력 효율인데 여기서 한국산 HBM을 쓰지 않으면 그 어떤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돈으로 수십 년의 뼈아픈 실패와 시행착오를 단숨에 건너뛸 수 있을 거라는 중국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진짜 비극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성벽, 그것은 바로 수율이라는 이름의 무서운 늪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반도체를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들기는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익성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라는 둥근 원판 하나에 100개의 칩을 찍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중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칩이 20개밖에 안 되고 80개가 불량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투입된 재료비와 전기세, 인건비는 똑같은데 팔 수 있는 물건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정상 제품의 비율을 수율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율을 높이는 과정은 그야말로 흑마술에 가깝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한 톨, 공장 내부의 온도 0.1도 차이, 심지어 공장이 지어진 땅의 미세한 진동까지 수만 가지의 변수를 통제해야만 비로소 수율이 올라갑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40년 동안 이 수율을 잡기 위해 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목숨을 걸고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어떤 가스를 몇 초 동안 뿜어야 하는지, 온도는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그 지독한 노하우들이 엔지니어들의 돛 속 깊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정부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주니까 일단 공장을 크게 짓고 칩을 뽑아내고는 있습니다. 7나노를 만들었다고 자랑은 하는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 수율이 참담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칩 하나를 $10에 만들어서 팔 때 중국은 불량품을 다 버리고 나면 칩 하나에 $50, $100가 드는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이야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손해를 메워주니까 버티고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쟁에서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을까요?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이라는 냉혹한 시장의 논리 앞에서 경험 없는 자본의 폭주는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기술도 없고 HBM 같은 최첨단 제품도 못 만들고 겨우 만들어도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중국. 그렇다면 이쯤에서 완전히 포기해야 정상일 텐데 중국은 왜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지막 네 번째 성벽, 바로 생태계와 자본의 본질이 등장합니다. 반도체는 절대 삼성이나 SK 혼자서 뚝딱 만드는 게 아닙니다. 칩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백,
수천 개의 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들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른바 소부장 생태계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구축해 왔습니다. 대기업이 앞에서 길을 개척하면 수많은 중소, 중견 기업들이 뒤에서 최고의 부품과 특수가스를 공급하며 전선을 밀어올리는 환상적인 팀워크를 자랑하죠. 중국도 이 생태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산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기술의 사슬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핵심 화학 소재 하나, 정밀한 밸브 하나만 국산화에 실패해도 전체 반도체 라인이 멈춰버리는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죠. 더욱 치명적인 것은 혁신을 대하는 두 나라의 태도 차이입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기업의 철저한 생존 본능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술 개발에 뒤처지면 회사가 망한다는 절박함, 내일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며 연구하는 엔지니어들의 도끼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철저한 상향식, 바텀업 혁신이죠. 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공산당의 지시에 의한 하향식, 톱다운 모델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주고 목표를 할당하면 관료들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공장을 짓고 사기를 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반도체처럼 수천 번의 뼈아픈 실패를 거름삼아 단 한 번의 성공을 꽃피워야 하는 끈기와 인내의 산업에서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당장의 실적만 요구하는 경직된 관료주의 시스템은 그 자체로 가장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돈으로 장비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실패의 경험과 혁신의 문화를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중국 반도체가 당장이라도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언론에서 공포를 조장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네 개의 거대한 성벽, 극자외선, 장비의 차단, 인공지능 시대를 지배하는 HBM의 초격차, 40년 짬배서 나오는 수율의 마법,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끈질긴 생태계의 힘.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철옹성입니다. 물론 중국이 구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며 야금야금 점유율을 높여오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의 물량 공세는 분명 위협적이며 우리는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피와 땀의 시간을 스스로 폄하하거나 지레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마차를 아무리 수백만 대 찍어내어 길거리를 덮는다고 해도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시대를 열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진복을 입고 현장에서 먼지와 사투를 벌이며 1나노미터의 한계를 깨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반도체 엔지니어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중국의 막대한 자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현실에 안주하여 혁신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중국이 뒤에서 미친 듯이 쫓아오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더 높고 더 아득한 차원으로 도약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증명해온 대한민국만의 싸움의 방식이자 승리의 공식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반도체와 국제 정세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이해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를 발굴해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주위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시는 것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